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연일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 좋겠지만, 시장 상황이 그래 녹록지 않습니다. 기관 이놈들은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좀 확보를 하고, 또 물량 투하가 좀 나왔다.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연례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당락 기준일, 날짜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좀 매수를 가담했다가 또 어느 정도 기준을 확보를 하면, 또 매도로 돌변하는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스탠스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물량을 또 개인은 또 열심히 받아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약세 흐름이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막 꼬라박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웃나라 뭐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코로나 뭐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반대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지금 시장을 좀, 앞서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 종목들, 오늘 뭐 경보제약이거나 국제약품, 화일약품, 이런 것들이 또 한국유니온제약도 또 한 번 더 번쩍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번쩍을 하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리오프닝이 된다, 개방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져가시면서 또 관련 종목들, 특히 뭐 항공이나 여행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부분이고, 화장품주는 좀 쉬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담고 싶은 종목들이 리오프닝에 좀 있다, 그런 종목들이 눈에 보이시면 좀 하락을 보일 때, 하루 이틀 좀 내려오게 되면 그때 또 분할 매수로 다시 대응하시는 것도 또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제약바이오나 코로나 관련주는 좀 번쩍하고 올라갈 때마다 팔든지 아니면 뭐 당일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제 의견이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수는 내려왔고요. 네,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1월 달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1월 달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주목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4주째 지금 여기 보시면 내리고 보합이고 내리고 보합이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또 1월 달에 별로 재미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내려왔던 주가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거든요. 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횡보 등락하는 시점이 이제 좀 도래가 되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월봉입니다, 월봉. 그래서 1년 동안 너무 진짜 잔인하게 내려온 주가이기 때문에 2023년도 이제 짝수해가 아니라 이제 홀수해입니다. 그래서 짝수해보다는 홀수해가 그래도 좀 낫다. 짝수해가 좀 내려주면요. 네, 내려주면 홀수해가 좀 뒷받침되는 그런 또 시장이라고 또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좀 볼게요. 네. 자, 힘들 내시고요. 네, 주가 내려갔다 너무 또, 네, 뭐, 침체하지 마시고, 네. 기관과 외국인이 던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하락을 계속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네,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대신 한 달 동안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유행 관련주 대장주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셀이 드디어 장대 양봉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하셨다가 조금 팔았다가 또 다시 재매수 하신 분이라고 하면 또 이제 분할 익절로 대응하는 부분이죠. 장중 21.7% 급등이 나왔던 부분, 이전 전고점 부분이 이제 8,300원 구간인데, 여기에서 지금 진통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구간은 또 5일선과 21선이 이격도가 그렇게 벌어진 건 또 아니거든요. 네, 이게 많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이 정도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완전 이전만큼 벌어지게 되면 전략 매도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후원 패밀리 분들에게도 또 패밀리 분들에게도 뭐 분할 익절로 전략 매도 관점으로는 뭐 제가 강조를 안 드렸던 부분이고, 분할로 좀 익절을 챙겨 주십사라고 좀 의견을 장중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던 종목이고요. 익절 챙기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 많은 것들이 또 꼬라박은 상황에서 또 한 종목이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지켜 세워주면 그래도 좀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마음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끝까지
노력을 하고 또 보답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꽤 많겠지만 그만큼 또 많이 어렵고 힘든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함께 해주시면서 끝까지 심플러 TV와 함께 또 놓치지 마시고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잘 실전 매매 관점에서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이제 조건 검색식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장중에 조건 검색식 띵동 울렸다고 해서 매수 가담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만든 이유는 총 5가지를 만들었고, 패밀리 분들에게는 이제 오늘부터 좀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에도 제가 이제 시초가 갭상승 공략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대단한 건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이제 이것저것 좀 공부해서 짜집기 해서 만들어 봤는데, 자, 현재 검증 중에 있고요. 조건 검색식 활용을 잘 하지 않지만 내가 보고자 하는, 내가 관심 있는 섹터, 군, 종목들이 추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그래 내가 종목 선택을 잘 했구나. 대장주가 잘 가는구나. 또 눌러주면 또 봐야 되는구나.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재료가 있다 보니까 또 눌러주게 되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게 확인 검증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건 검색식 하나만 가지고 수십 퍼센트 인생을 역전했니 그런 유튜버 분들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참조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매도를 다 했는데 그래도 좀 탄탄하게 받쳐주네. 그럼 또 분봉을 보게 되면 3분봉이 또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으면 또 짧게 매매를 해보고 그런 부분이죠. 네. 그런 식으로 패밀리 분들을 잘 이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물대 돌파 종목은 지금 K사인이 눈에 보이고요. K사인도 눌러주게 되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눌러주게 되면 관심을 가져보세요. 분봉 눌림이든지 일봉 눌림이든지 그때 관심을 가지면 좀 괜찮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2,000개 종목 중에 이렇게 검색이 된 거예요. 네, 2,000개 종목 중에 5개가 잡혔고 2,000개 종목 중에 2개가 검색이 된 겁니다. 네. 계속 장중에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도 이제 너무 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저도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원래는 잘 보지 않는데 또 패밀리 분들에게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수익 챙기신 분 잘 하셨어요. 중간에 들어가서 또 짧게 매매하신 분도 잘 하셨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철저히 5일선 매매입니다. 5일선과 11선 혹은 이평선, 단기 이평선 기준이 이격도가 멀어지게 될 경우에는 또 긴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때는 전략 매도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고 진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입이 아니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힘든 종목이 이제 일동제약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냐면, 여러 전문가분들 그렇고 또 이거 매매하신 분들이 좋다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쭉 길게 해놓고 보면요,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냐면, 여기 고점 있잖아요. 여기 고점 맞죠? 여기도 고점이고요. 근데 여기를 돌파할 만한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장중에도 뭔가 혼뉴스가 나왔는데 갑자기 밀리잖아요. 그래서 고점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라인을 꺼놓고 긴장을 해야 되죠. 긴장을 해야 되고 뭔가 개파락이 나오고 애매하고 그러면 일단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 덜어내야 돼요. 절반이라도 덜어내야지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물린 종목들의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호재 뉴스가 한 방 나오면 상한가 들어가고 점 상한가 가겠지라고 들고 있던 종목이 대부분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죠. 네, 하한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뉴스가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그래서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는 종목은 신규 지짐하지는 않은 뿐이고요. 신규 지짐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짧게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홀딩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뉴스가 보이면 그냥 분봉상 이렇게 빠르게 이제 뭔가 갑작스런 급락이 나면 일단 던져야 돼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흔든다고 이렇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상치 않은 흐름이 나면 일단은 시장가로 손절을 하든지 매도를 비중을 축소를 하든지 그렇게 매매 대응을 하는 겁니다. 매매 대응은 사는 것도 될 수가 있고 파는 것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판단한 그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불확실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 비중을 줄이든지
그냥 떠나 보내든지 손절을 하든지 그렇게 빠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인지하고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네. 심플레 영상을 시청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좀 움직이는 종목이 또 핀테일이라는 종목이 또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을 다시 이제 공략을 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짧게 먹고 나왔다가 또 뭐 이틀간 들고 있으면 10%또 손실입니다. 그런데 또 종목이 좋고 크게 올라간 바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또 양일간 들어왔던 부분이고, 기간은 좀 담아주고, 외국인도 담아주고, 프로그램 매수가 뒷받침되다 보니까, 여기에 저점, 즉, 6,600원대를 또 이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익절을 챙기고 매매 가능하신 분, 여기 라인을 그어놓고, 여기를 되면 그냥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 생각하고, 그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는 부분이고요. 스마트 시티 관련주이고, 영상 인식 또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지능형 교통 체계, 그 다음에 뭐 고해상도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 기업인데,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막 그런 섹터가 지금 지속적 상승이 나와서 뭐 내려간 종목도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일단 뭐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로 막 하면서 막 치고 나가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소개를 좀 드리면서 철저하게 이제 뭐 손절가 찾고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을 또 손절가 찾지 않고는 또 어디까지, 만약에 내려가면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또 쭉쭉쭉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진짜 모릅니다. 예, 진짜 모르고, 아니면 안정적으로 5일선 회복하고 5일선이 11선 골든크로스, 20선 골든크로스 좀 만들어진 상태에서 좀 하방 경직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때 또 관심을 가져도 된다. 예, 너무 섣불리 또 매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뭐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짧게 오늘도 뭐 8%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분봉을 보시고 올라가네? 뭐지 하다가 짧게 그냥 먹고 나오는 거죠.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 시간에 지금 잠깐 흐름을 보시면 또 번쩍번쩍하는 것들이 또 보이거든요. 시간의 매매는 이제 하지 않으시죠? 네. 뭐 국제약품이 2%, 3%, 뭐 5%가 갔다 또 내려오고, 화일약품이 또 시간의 상한가 들어갈 듯 하고, 뭐 차트는 나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 지금 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개미 꼬시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이고 모두가 아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감기약 대란이 맞고 그 다음에 싹쓸이 가고 뭐 보따리 상인들이 하고 그런 부분은 맞지만 사실 이제 또 수익 내기가 참 힘든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에 강하게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섹터가 좀 놀고 있다고 하면 와 진짜 대박이 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끝물이구나. 이제 이런 섹터도 이제 끝물이구나. 이번 주 다음 주면 진짜 끝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제 덜어내거나 탈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니면 그냥 빨리 뭐 손발 빠른 분들은 그날에 사서 그날에 팔고 뭐 그런 식밖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그 부분은 일정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이렇게 시간으로 번쩍번쩍한 섹터가 있으면, 시간에 6%든 상한가든 들어가는 것도 있으면 그 시간에서 파는 겁니다. 파는 부분이고, 그 다음날 올라가면 나는 모르겠다 하는 거고, 뭐 꼬임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뭐 가지고 있지 않은데 또 이런 놈도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끝났구나. 끝나가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좀 내려간 종목도 꽤 많고, 뭐 진짜 애매한 시장인데, 뭐 지금 단계에서 제가 또 뭐 신규 공략을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릴 만한 건, 지금 아까 뭐 핀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그냥 하는 거라고 참고를 하시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뭐 쭉쭉 내려왔던 뭐 댓글에도 남겨주셨는데, 화성 RNA를 뭐 제 영상을 보고 샀는데 물렸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종목을 대응하실 때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죠. 혹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1% 비중을 맞추시면 되잖아요. 그죠? 1% 사고, 1% 사고, 1% 사고, 아니면 2% 비중을 그렇게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5%, 10% 냅다 질러버리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샀는데 내려왔다. 한 달간 쭉 내려왔다. 그거 제가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샀는데
추가 매수했는데 평단가 이상가 갑자기 찍고 내려왔다. 그럼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더 치고 날아가면 괜찮지만 다시 미끄러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뭐 8.7%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또 장중에 6%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건 일단 물량 수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저점을 이탈시키지는 않는 부분이고 오늘 약세장에서도 자동차 섹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쓰러지는데 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켜주는 거는 또 땡큐한 부분이고 괜찮은 거고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비중 조절하고 대응을 하고 아 싫다 들고 있기 싫다 그러면 번쩍할 때 몇 프로 손절하고 털어내는 부분이고 그걸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쉽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정말 쉽게 대응하기 힘듭니다. 뭐 운 좋게 진짜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의 정권에서 갑자기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는 게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예상은 했겠지만 그런 이슈로 베셀이 올라갈지는 제가 알았겠냐고요. 모릅니다. 예, 저도 모른다고요. 모르지만 내가 샀지만 추매를 할 땐 추매를 해야 되고 절반 이상 입절할 때 입절해야 되고 내려왔으니까 다시 재공략 할 때도 재공략 하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맞춰가는 부분이죠. 네, 맞춰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능한 또 뭐 베셀, 뭐 다른 종목들 꼬라박았지만 베셀로 또 수익을 좀 많이 챙기신 분이라고 하면 기브 앤 테이크를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도 힘드실 것 같은데 저는 얼마큼 힘들겠어요. 그죠? 저도 인간인데 그래서 함께 의미를 주고 받으면서 큰 서로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영상까지 시청하시고 장중에 또 이렇게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또 이렇게 조건 검색식 종목들 궁금하시고 계속적으로 뭐 안내를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상승 테마가 오늘 무엇인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실 분들 이런 종목들은 왜 하락이 나왔는지 짧게 의견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심플러 패밀리 가입을 하시고 통당 한 마리 아끼시고 응원이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영상 조금이라도 또 뭐 재밌었다, 유익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번은 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네.